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천재노 평가 문제집으로 3단원 담화의 개념과 특성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페이지로는 이제 평가 문제집 108쪽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아마도 쌤 학생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평가 문제집 필기본 보내줬으니까 그거 필기하고 공부하고 먼저 공부한 다음에 봐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담화의 개념과 특성, 이 부분에서는 담화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천재노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생각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문장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언어 단위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냥 문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뭐 말이라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어떤 그 연속체. 그걸 우리 뭐라 한다? 담화라고 한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말 혹은 문장을 우리는 발화라고도 하고요. 그게 모였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냐면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발화의 연속체다. 그래서 화자라면 말하는 사람이죠. 청자라면 듣는 사람이고 깨들이 주고받아서 이제 이 말이 모여.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약간 대화 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문장을 쓰는 글도 하나의 담화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는 담화는 우리가 말을 하고 듣는 사람도 이제 말을 하고 그래서 그 말들이 모여서 이뤄진 연속체를 우리 뭐라 한다? 담화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럼 우린 지금 뭘 한 거야? 하나의 담화를 한 거란 거. 그래서 우리가 담화의 개념 간단히 알아봤고 네, 담화의 구성 요소라고 나와요. 그래, 담화의 구성 요소는 조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네 가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네 가지를 조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담화의 구성 요소를 보면 이제 화자와 청자,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주고받는 뭐가 있다? 내용 또는 뭐 발화라고도 하고 뭐 말이라고도 하고 그걸 감싸고 있는 이제 맥락이란 게 있다. 그래서 맥락이란 걸 이제 담화를 이루는 배경을 우리는 맥락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담화의 구성 요소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조금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담화의 구성 요소 중에서는 이 맥락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맥락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말하는 이는 이제 글쓰니, 그리고 듣는 이는 읽느니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 글로 하는 담화도 있어요. 이 글로 하는 담화를 우리는 문어 담화라는데 문어 담화. 그래서 문자는 이제 글 문자 이거. 그래서 글로 하는 담화도 있다는 거. 그래서 글 쓰니까 이때는 화자의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 독자들이 이제 듣는 이 역할을 한다는 거. 그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글쓰니 읽느니 이런 말이 나왔다 해서 이건 말이 아니니까 담화가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 살짝만 말씀드리고요. 잘 나오진 않아요. 네, 담화의 구성요소 특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화자 청자는 이제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 조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화자가 말을 하죠. 그쵸? 그럼 청자는 들을 거야. 근데 우리가 담화에서 청자는 계속 청자이기만 할까? 아니죠. 청자도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잖아. 그치? 그럼 그때는 화자가 뭐가 되는 거야? 청자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화자는 청자도 될 수 있고 청자는 화자도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 거냐? 화자와 청자의 관계는 고정돼 있지 않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이와 듣는 이에 따라 같은 문장도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떠세요란 말이라고 한다면 어떠세요? 어떠세요? 만약 이게 미용사와 손님의 관계라면 뭐 머리 어떠시냐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의사와 환자의 관계라면 어 몸은 괜찮으세요?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자 청자의 관계에 따라서도 우리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담화의 맥락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 맥락이 뭐라고 맥락? 담화를 이루는 미안해 쌤이 영상 찍을 때마다 목이 안 좋네. 담화를 이루는 배경. 담화를 이루는 배경을 우리는 맥락이라고 한다. 맥락에는 또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이 있대요. 그래서 담화 문제의 한 80% 넘게는 어떤 담화 상황을 주고 이게 상황 맥락과 관계된 건지 아니면 사회 문화적 맥락과 관계된 건지 그거를 묻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반드시 이해를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먼저 상황 맥락부터 보자면 시간, 장소와 같이 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과 직접 관련된 맥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관련된다는 건 뭐냐면 의미를 직접 바꾼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새벽 3시까지 안 자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머니께서 뭐라 하실까? 너 지금이 몇 시니? 너 지금 몇 시니?"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그쵸? 그러면 이때 몇 시니의 의미는 뭐야? "너 왜 지금까지 안 자니?"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오후 3 시라고 하죠. 오후 3 시. 오후 3 시에 이제 부모님께서 "너 지금 몇 시니?" 라고 하셨어. 그럼 이거는 "너 왜 안 자?" 이렇게 물어보는 의미가 아니죠. 어떤 의미야? "너 왜 지금까지 아직 자고 있니?"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같은 "너 지금 몇 시니?"라도 우리가 시간에 따라 의미가 어떻게 됐어요? 의미가 전혀 달라졌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직접 바꾼다 해서 우리가 상황맥락을 이런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면과 직접 관련된다. 혹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상황 맥락을 형성하는 이 담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뭐가 있냐? 써놨는데 시간, 장소, 의도, 관계 이거 네 가지는 반드시 외울게요. 시간, 장소, 의도, 관계.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너 지금 몇 시니? 그렇게 말한 거고 뭐 장소는 아까 예시 든 거 있죠. 뭐 어떠세요? 어떠세요가 미용실 아니면 병원, 옷가게에 다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 또 의도에 따라서도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 내가 평소에 여러분에게 "뭐 해?" 라고 물어보면 진짜 뭐 하냐고 뭐 묻는 거겠죠. 그쵸?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막 수업 시간에 춤을 추고 있어. 그때 쌤이 "야 너 지금 뭐 해?"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진짜 뭐 하냐고 물어보는 건 아니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의도에 따라서 달라질 거 있고 혹은 관계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구들이 "야 공부하러 가자." 하면은 그거는 권유겠어, 명령이겠어? 그건 당연히 권유겠죠. 그쵸?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야 공부하자."라고 말하면 그건 권유일까? 아니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 장소, 의도,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 맥락을 형성한다는 점 네 아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회 문화적 맥락 같은 경우에는 읽어보면 담화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사회적 상황, 공동체 가치, 세대, 지역 등 사회 문화적 요인과 관련된 맥락이다. 그래서 이거는 옆에 이렇게 써 놨는데 간접적으로 관련돼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요. 자,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건 어떤 소리냐. 예를 들어, 여러분 이 말 아시나? 혼자 없어, 예. 제주도 사투리죠. 혼자 없어, 예. 어서 오세요. 이런 뜻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제주도 사투리를 몰라서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이 말의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일까? 아니야. 그냥 여러분이 뭘 몰라서 그래? 이 지방 사투리를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 문화적 맥락이란 건 담화의 의미 자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아. 이 의미를 지금 바꾸고 있진 않잖아. 그치? 근데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거야? 이런 사회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약간 의사소통에 약간 좀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 말하는 거야? 간접적으로 관련됐다. 아니,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회 문화적 맥락이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뭐가 있냐? 뭐 지역, 세대, 성별, 역사적 상황, 문화, 공동체 가치, 띵띵띵 뭐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잘 나오는 것만 적어봤어요. 지역에 따라서는 아까도 뭐 말씀드린 거고 이제 세대에 따라서는 만약 여러분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옛날 사진을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어릴 때 존 잘 존예셨네요." 이렇게 말을 한다 해봐. 물론 이런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싸가지 없긴 하지만 어쨌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정말 존 잘 존예셨네요."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말을 알아들으실까? 아니면 못 알아들으시겠지. 왜? 세대 간의 언어 차이 때문에 세대란 건 세대 간의 언어 차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존잘 존예를 이해하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존잘 존예의 그 담화의 의미가 바뀐 게 아니죠. 그 발화의 의미 자체가 바뀐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사회 문화적 맥락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 또 성별에 따라서도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막 그런 거 있잖아. 인스타에 하트 누르면 특징 5개 써줌. 막 그런 거에 막 첫 번째 이쁨, 뭐 개이쁨, 뭐 여신임 막 이런 거 써 주잖아. 물론 진심일 수도 있겠지만 뭐 진심이 아닌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성이 좀 더 약간 공감 수치가 쪼끔 높다고 해요. 근데 예를 들어 쌤 친구가 쌤한테 와서 "야 나 오늘 좀 잘생기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쌤 뭐라 할까?
어, 여기 영상에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이제 퍼붓겠죠. 그쵸? 이제 이런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적 상황. 네, 역사적 상황은 예를 들어 우리가 임진각이라는 장소가 있잖아요. 임진각. 근데 우리는 임진각이 약간 분단의 앞섬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이런 걸 우리는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외국인이 임진각이 왔을 땐 그런 걸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역사적 상황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에 따라서는 뭐 예를 들어 여기 나온 예시에 시원하다 이런 게 있겠죠. 우리 시원하다는 이제 이 사전적 의미만 보면 뭐 쿨하다는 의미잖아. 근데 어르신들이 따뜻한 걸 먹고 뜨거운 걸 먹고 "아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죠. 그쵸? 근데 그걸 우리의 외국인 친구 톰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어메이징 코리안 어떻게 저렇게 핫한 걸 먹고 쿨하다 말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런 거 이런 언어 문화의 차이 또 우리가 뭐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우리가 손님을 초대해 놓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뭐 밥상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많이 차려 놓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 외국인 친구 톰이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와 한국은 이게 차린 게 없는 거구나. 대단해. 스고이 한국.' 막 스고이 일본어죠. 어쨌든 어메이징 코리아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왜? 우리의 약간 겸손한 문화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화도 사회 문화적 맥락을 형성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회 문화적 맥락을 봤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다마의 맥락에는 상호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나뉘고 각각 맥락을 형성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담화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상황 맥락과 관계된 거구나. 이게 사회 문화적 맥락과 관계된 거구나. 그거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다 봤고 그다음에 담화의 특성 한번 보면 담화의 특성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구성 요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구성 요건. 근데 우리가 아까는 구성 요소를 배웠잖아요. 구성 요소는 담화를 이루고 있는 어떤 요소들이 무엇인가 그걸 본 거고요. 구성 요건 같은 경우에는 뭐야? 담화가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화의 구성 요건을 보면 특성을 보면 통일성과 응집성이 있대. 통일성을 보면 여러 문장이 모여 하나의 담화가 되기 위해서는 담화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쌤이 이제 선생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제일 진짜 짜증날 때가 뭐 학생이 10명 내 반에 10명 있다면 10명이서 다 한마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 그 10마디가 있는 거야. 서로 다른 주제에 발화가 10마디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쌤은 앞에서 그걸 다 대답해 줄 수가 없어. 근데 이런 식으로 약간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생긴단 말이야. 왜? 이제 담화의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통일성인 건 담화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담화는 몇 개의 주제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하나의 주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담화 내용이 하나의 주제를 향해 연관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요건이라 하냐면 내용상의 요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담화 내용과 관련된 거니까 이건 내용상의 요건이다. 중요해요. 네, 응집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담아 있는 문장들이 적절한 접속어나 지시어 등으로 혹은 뭐 접속 표현, 지시 표현이라고도 하죠. 이런 걸로 형식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대요. 그래서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예를 들어 나는 아침을 안 먹었다. 그러나 배고프다. 자, 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자연스러워요? 어색해요? 그죠? 어색하죠? 왜? 뭐 때문에? 그러나는 우리가 앞 내용과 뭔가 반대되는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우리 역접이라고 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앞뒤 내용이 반대되는 내용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그래서 배고프다. 이런 식으로 와야겠죠. 근데 이런 걸 우리 뭐라 하는 거야? 응집성이라는 거예요. 문장과 문장 연결할 때 적절한 접속어를 사용해야 되고 약간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지시어 등을 잘 사용하래요. 그래서 야, 나 지금 뭐 나 뭐랄까 장소 나 지금 뭐 라인 PC방에 있어. 방에 있어. 어? 어딨냐고? 라인 PC방이 어딨냐고? 라인 PC방은 뭐 땡땡 건물 3층에 있어. 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좀 불편하죠. 왜?
라인 PC방이란 걸 계속 반복해야 되잖아. 그럼 라인 PC방이란 말 대신에 우리 어떤 걸 쓸 수 있어? 여기 땡땡 건물 3층에 있어. 이런 걸 우리는 지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시어는 이제 앞말이 불필요하게 반복된 걸 피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여기 밑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접속어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준 말로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또는 또한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지시어 같은 경우에는 앞의 내용을 가리킨다. 그래서 언급된 내용을 뒤에서 짧은 말로 지시어로서 불필요한 반복을 피한다. 그래서 뭐 이그저 우리가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뭐 여기 이런 것들이 지시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접속어와 지시어를 사용한다는 게 우리가 담화의 어떤 특성이라고? 응집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내용보다는 어떤 문장과 문장 사이 연결 이런 거와 관련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형식상의 요건이라고 합니다. 네, 통일성은 내용상의 요건, 응집성은 형식상의 요건이란 거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담화의 구성 요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네, 담화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쌤이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여기만 진짜 잘 숙지해도 담화 문제는 한 90% 이상은 다 맞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고 네, 넘어가 보면 천재노 출판사가 이제 뭐 나쁘지 않은데 좋은 쌤은 좋아하는데 약간 이 일러스트가 너무 이제 북한 교과서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자 그래서 보면 그래 뭐 시험이 얼마 안 남았네. 성현아 같이 시험 공부하자. 그래 유미야 도서관 어때? 이렇게 담화 상황이 제시됐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담화의 구성 요소를 한번 써봐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담화의 구성 요소 뭐였어? 화자와 청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맥락. 그 다음에 내용. 이거였잖아요. 그쵸? 그럼 그걸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담화의 참여자는 뭐 유미와 성현이고 그 다음에 담화의 내용은 뭐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뭐 공부하러 도서관 가자는 내용이고 그쵸? 시간은 우리가 뭐지 여기 시기가 있겠죠? 뭐 3시 방과 후 그다음에 이뤄진 장소는 교실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맥락, 내용, 그 다음에 화자와 청자를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담화의 구성 요소를 쓰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제 맥락은 이제 시간, 장소 이런 걸 써주시면 됩니다. 상황 맥락.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가서 자 여기 보면 식사하기에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여기서는 그럼 어떤 의미겠어요? 이 밥이 뭐 입에 맞으셨나요? 이런 의미겠죠. 그쵸? 오른쪽은 어떤 의미였겠어요? 약간 먹는데 이가 불편하지는 않으셨어요? 이런 의미겠죠? 그럼 같은 내용이라도, 같은 발화라도 우리가 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의미가 상황 맥락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듣는 이와 화자와 청자가 관계도 바뀌었고, 뭐 장소도 바뀌었죠. 그쵸? 그래서 이런 상황 맥락 때문에 담화의 의미가 달라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5분 남았는 걸, 5분 남았는 걸, 같은 5분 남았는 걸이라도 우리가 가에서는 어떤 의미야? 아직 지각 아니야. 5분이나 남았어. 5분이나 남았어. 이런 의미겠고, 우리 나에서는 5분밖에 안 남았어.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같은 발어라도 의미가 달라지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시간 혹은 뭐 장소 이런 게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게 상황 맥락을 형성해서 의미가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고모와 주연이의 대화가 나오는데 고모가 주연이 고모 집에 오랜만이지? 너 주려가 쌀을 사서 푸짐하게 차렸으니까 많이 먹어. 근데 주연이는 이 쌀을 사다를 어떻게 이해할까? 당연히 쌀을 바이한다. 사다. 그러니까 쌀을 바이한다. 구입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겠죠. 근데 고모는 쌀을 사다를 어떤 의미로 했대? 쌀을 팔아 돈을 마련하는 것을 쌀을 산다고 했대. 그래서 같은 말인데 약간 오해가 생긴 거야. 의사통에 오류가 생긴 거야. 왜? 쌀을 사다는 거 이제 고모 지역의 방언이기 때문에 주연이는 이런 방언을 못 이해해서 이런 의사통의 오류가 생긴 거죠. 그쵸? 그럼 이런 지역 간의 차이, 어떤 방언, 사투리 이런 거는 사회 문화적 맥락을 형성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이렇게 의사통에 약간 오류가 생긴 게 뭐 때문이다? 사회 문화적 맥락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담화 상황에서 이게 상황 맥락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니면 사회 문화적 맥락 때문에 생긴 것인지 이거를 여러분이 좀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밑에 그림을 봐도 요즘 애들이 쓰는 말은 도저히 모르겠어. 도무지 모르겠어.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약간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뭐야? 역시 사회 문화적 맥락 그 중에서도 어떤 세대 간의 언어 차이가 있다고 말을 했죠. 이런 세대 간의 언어 차이가 사회 문화적 맥락을 형성했다. 또 여기서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근데 이제 외국인 톰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이 톰이 이제 놀라고 있어요. 이게 차린 게 없다고? 왜 이런 오해를 한 거야?
이런 문화의 차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겸손의 문화라는 게 있는데 톰은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문화의 차이가 사회 문화적 맥락을 형성했다. 그래, 이렇게 알아볼 수도 있을 거고, 빈칸 못 채우신 분은 채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생활의 달인 프로를 아시나? 옛날에는 자주 봤는데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문제에서 좀 나오는 편이라 같이 보면은 해설자 뭐 어쩌고저쩌고 여기부터 읽을게요. 매콤해 보이는 생김새와 달리 전혀 맵지 않아서 남녀노소가 모두 즐기다는 달인표 떡볶이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하고 이제 가에 빈칸을 뚫어놨어요. 그럼 이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우리가 옆에 뒤에 손님 1과 손님 2의 말이 있는데 손님 1의 말을 보면 몇 년 동안 가게 문을 닫은 날이 없이 하루도 없을 정도로 주인이 아주머니가 성실하세요. 손님 2의 말을 보면 양념이 잘 배어 있으면서도 자극적이지 않아서 진정한 떡볶이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에 들어갈 말 중에 손님 1의 말이 적절할까요? 손님 2의 말이 적절할까요? 손님 2의 말이 적절하게 돼요. 왜 손님 2의 말이 적절할까? 이 해설자는 맛에 대해 이야기했잖아. 그치? 근데 손님 1은 어떤 성실함에 대해 이야기했고 손님 2는 맛에 대해 이야기했어. 그럼 우리가 아까도 배웠듯이 하나의 담화는 몇 개의 주제를 가져야 돼요? 하나의 주제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화의 어떤 특성을 고려해서 통일성을 고려해서 손님 1의 말을 넣는 게 자연스럽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통일성 때문에, 응집성 때문이 아니라 통일성 때문에. 그다음에 계속 보면 자, 달인의 말 보면 손님들이 오시면 맛있다고 조미료는 어떤 것을 넣냐고 합니다. 그래서 조미료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 그래서라는 것도 어색하죠. 그래서는 어떤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손님들이 조미료를 넣는 줄 알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나, 네, 그런데 하지만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이거는 담화의 어떤 특성을 고려한 거야, 얘들아? 이런 접속 표현이라죠. 이런 접속 표현, 접속어. 이런 걸 이런 것과 관련된 특성은 담화의 응집성이라 말씀드렸어요. 네, 담화의 응집성을 고려해서 접속 표현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구나. 그래서 대신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이런 걸로 계속 보면 자, 그래서 달인이 일반 떡볶이하고 차이점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 이런 몇 번을 행군해도 두꺼운 양념옷을 자랑한다. 이게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 근데 달인이 여기서 일반 떡볶이하고 차이점이 몇 번을 행군해도 두꺼운 양념을 자랑한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불필요한 내용이 반복되게 되잖아. 그래서 어떤 지시어를 사용한 거야? 그것이란 지시어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적절한 지시어를 사용하는 것도 담화의 특성 중에 어떤 특성과 관련이 된다? 응집성과 관련이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입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담화 부분은.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볼게요. 넘어가서. 쌤이 집에서 촬영해서 약간 좀 인터넷이 버벅대는 것 같은데 영상에는 문제가 없길 바라요. 자, 계속 보면 우리가 담화의 구성 요소를 고려하여 다음 대화의 의미를 해석해보자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냥 나랑 같이 쓸까? 그래, 같이 써도 괜찮을 거야. 같이 쓰려면 조금 작을 수도 있겠다. 불편하게 하겠네. 자, 우리가 이 담화를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해할 수 없어. 왜? 우리는 뭘 몰라? 화자와 청자가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 상황 자체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 담화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뭘 모르기 때문에 상황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뭐 담화의 다른 구성 요소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시고요. 넘어가서 뭐 층간소음에 대한 뭐 편지 같은 게 나오는데 이 편지는 뭐 여러분이 기출 문제를 아마 풀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과서에 실린 내용은 그대로 안 나오고 조금 변형해서 많이들 내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교과서에 나온 부분을 보면 뭐 그리고 그래서 그리고 이런 적절한 지시 표현 혹은 뭐 접속 표현을 사용해서 이제 응집성을 높였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3번 담화의 맥락을 고려해요. 국어 생활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오늘은 친구 민석이 재현이와 같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한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재현이가 그분을 보고 반가워하며 다니엘 우리 엄마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생각한 거야? 재현이와 민석이가 서로 형제였나? 왜냐 우리 아월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는 우리는 쌤도 계속 우리라는 게 이제 말 습관인데 어쨌든 우리라는 거는 이제 1인칭 대명사 그 의미도 있지만 이제 나의 이런 의미도 있죠. 그쵸?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런 문화의 차이 때문에 헷갈린 거고 우리가
여기 나에서는 아까 말한 뜨거운 걸 먹고 시원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어떤 언어 문화의 차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문화의 차이가 이제 사회 문화적 맥락을 형성했다 이것만 아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나머지는 뭐 여러분이 크게 어려울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담화란 단원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담화 단원 뒤에 그 정확한 발음과 표기, 그리고 발음이랑 표기가 나오잖아요. 발음이랑 표기가 조금 부담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담화에서는 반드시 다 맞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담화에 시간을 많이 써라 이건 아니고 쉬우니까 여러분이 조금 잘 이해하면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고생하셨습니다.